$2조 시대. 이제 우리에게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한 1등 제품, 인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대한민국 산업기술 경쟁력을 책임지는 것, 바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T입니다.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 기술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KT. 과연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서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기술은 R&D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T의 R&D 지원 사업 분야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수입상위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시장 선정, 10대 소재 및 20대 핵심 부품 소재 개발 지원 등 소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 가능하고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 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T는 섬유, 자동차, 항공우주, 디자인, 가전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신성장 동력 장비 등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R&D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총 16조 244억 원으로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R&D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올해 KT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R&D 예산의 37.4%, 전체 총 예산의 12.7%에 해당하는 2조 42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단순한 R&D 재원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미래 기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KT만의 혁신적인 R&D 지원 프로세스 한번 만나보실까요? KT는 크게 R&D 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등 3단계에 걸쳐 국가 R&D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의 R&D 지원 프로세스는 기술 수요 조사, 과제 기획, 공청회 및 인터넷 공시 후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확정을 거쳐 R&D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진도 점검,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기술료 징수 등 성과 관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편 KT의 평가는 엄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하되 그 절차와 소요 시간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 선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T는 과제 기획 단계부터 과제 뱅크제를 통해 다양한 기술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경쟁 기획을 통해 최적의 추진 전략을 선택하며 신규 과제의 기대 성과를 분석하는 랩사 등을 통해 우수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PD들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인 TRL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며 글로벌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로 평가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한편 비교 평가 도입을 통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R&D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인 RCMS를 구축하여 정부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는 전략 분야별 중장기적인 성과 로드맵과 원천 기술 로드맵을 도입 운영하여 성과 지향적인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최선으로 여기는 게이트는 지역순회 컨설팅, 찾아가는 평가 등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임직원 모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기술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KT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산업기술의 기획, 평가, 관리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창의적인 R&D 열정이 힘을 합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네, 모두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채용 설명회를 담당해 주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정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재경영팀장 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안 하셨죠? 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전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 공공기관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말하면 좀 소위 말하면 신도 모르는 직장 이런 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이런 장들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잘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교복 입으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눈빛 하나하나에 보면은 되게 막 절실함들이 되게 강합니다. 보면은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슈퍼스타 K 같은데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좀 절실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각 기관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지원을 하시면 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 이름이 너무너무 깁니다. 예, 우리 어머니 15년 됐는데 회사 이름 아직도 기억 못 하십니다. 예, 못 하세요. 근데 이제 회사 이름을 하나 보면은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산업 기술이 있죠. 예, 저희는 이제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이니까요. 산업기술을 평가해야 하고 또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원을 이제 배분하는 이제 기관이 저희 주된 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는 목차로는 이제 일반 현황이 되겠고요. 기관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에 하는 일, 업무 프로세스 및 수행 사업 가운데 채용 계획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원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 근거 이제 보시면 이제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이겠죠.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이제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이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목적 같은 경우도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이제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방금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과제, 기획, 평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에 대한 기술 수요, 수준, 기술 전망 같은 것들 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술 혁신의 전주기적인 이제 평가 관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과 타당성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성과 분석 같은 걸 해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연역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15년 됐다는 게 사실 이제 그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있었는데 08년도 말에 이제 정부 그 전 정부죠.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제 통합 있으면서 이제 6개 기관이 합쳐졌고요. 이제 주된 기관이 이제 그때 산업기술평가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09년도에 이제 평가관리원으로 이제 배칭이 돼서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09년 5월달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대 원장님이 이제 현재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저희도 이제 3주 전까지는 여기 테헤란에 있었는데요. 이제 저도 지금 어제 대구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그 본사가 대구 시서혁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방금 옆에 보신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저희랑 다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기본적인 비전 및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면접을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읽어보셔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미션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이제 산업기술 기획평가 관리를 통해서 국가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2조 정도에 가까운 국가 R&D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겠죠. 1년 내내 감사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이 투명하고 전문적이란 말이 매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정직하고 성실한 건 당연한 게 있고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사리사욕 이런 거에 절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을 평가하려면 전문성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바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이제 글로벌 이제 리더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 목표로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R&D를 촉진하고 전문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R&D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발전을 통해서 이제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획 분야가 있겠죠. 이 업무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채용하는 분야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겠어요. 보면 기술 기획 분야라는 건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특허 동향 분석을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분야를 하려면 이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경영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아까 PD 제도로 있겠지만 산업 분야별로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시지만 그런 분들을 또 서포트하고 또 종국에는 자기가 PD가 되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필요한 먹거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과제를 자유과제도 있곤 하지만 그런 프로포절에 대한 우리가 RFP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업비 R&D 자금을 지원 관리를 하고요. 수익 능력도 평가하고 R&D 수행기간 이제 선정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소기업부터 현대자동차, 대학교, 각종 연구소 안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갔으면 그 돈에 대한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상 관리도 충실히 해야 되고 기술료 징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야지 저희도 또 과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요. 결국 이런 데를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비 정산도 하고 기술료 징수도 하고 이런 게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회계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공학 계열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경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법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이제 R&D 예산이 17조 5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게 이제 2조 8천억이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또 주기청, 대전에 주기청이 있죠. 주기청 사업을 해서 1조 7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R&D 기관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감사가 많다는 얘기도 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저희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시면 뭐 산업백신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저희가 가장 주력 사업이 되겠고, 이제 소재 부품, 부품 소재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부터 매우 강조가 돼가지고 평가 관리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기청과 이제 포함해서 하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기타 뭐 여러 가지 R&D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채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기관들 얘기하지만 학력 차별 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크게 없고요. 스펙에 대한 부분도 크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평가 절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하시지만 뭐 이제 여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5년도에 이제 우리가 기재부에서 주신 정원이 이제 18명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 채용 이제 18명을 하고요. 요즘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시간제 근무 일자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시간제 2명을 고려해서 이제 일반직 직원으로 15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10명 정도를 채용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공계 인력이 한 70%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70-80% 정도는 이공계 인력을 채용을 하고, 저희가 20% 정도는 이제 뭐 상경계열 기타 저희 뭐 홍보도 해야 되고 글로벌 뭐 역량 강화도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이공계열이라든지 복정계열 이런 쪽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도 요즘 뭐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고졸도 채용을 해서 뭐 고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이제 육성을 해야 되겠죠. 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회사마다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런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는 거 되게 좀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사로 들어오셔도 뭐 공부를 좀 하셔서 또 더 잘하면 이제 회사 지원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석사하시고 박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지전적으로 고졸로 들어서 박사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특히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시고요. 모집 기회를 보시면 일단 상하반기 2번을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부분은 일반직이 되겠고, 뭐 분야는 이렇게 R&D 기획 평가 관리하고 이제 경영계획 관리 분야가 됐고, 모든 절차는 공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채는 없고요. 모든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뭐 많은 단계를 거쳐서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채용 형태는 이제 정규직이죠. 정규직 티오를 주셨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겠고요. 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기재부에서 보면 막 무기계약직, 정규직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무계약직도 이제 올해부터는 기재부에서 TO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무계약직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니에요, 결국엔. 무계약직 가로치고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는 선입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무계약직 채용 공고를 또 낼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겠고 정규직이 되겠고 3개월 수습평가를 통해서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인턴 개념은 아니고 이제 평가 개념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규직, 처음에는 이제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일제가 되겠고 이제 시간 선택제 근무도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응시 자격 보시면 성별, 학력, 뭐 연령 이런 건 뭐 당연히 무관이고요. 경력 조건은 고졸 이상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야 되고, 고졸 학력의 깊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군대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뭐 업무 인정 하셨던 것들도 다 인정을 하니까요. 예, 뭐 해서 뭐 기본적인 4대 보험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력으로 다 인정을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토익은 실질적인 그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익 70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딴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시험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우대 사항 보시면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인 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어 성적을 면제하고 1, 2차 전형에서 또 가산점을 드립니다. 청년 인턴, 우리 KT에서도 청년 인턴을 또 몇 도로 모집을 하는데요. 청년 인턴에 대해서는 모집 분야별 해당 전공자 서류 전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인턴을 채용을 하긴 하는데 청년 인턴이 바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략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서류 전형하고 전형, 필기 전형은 인적성 검사하고 전공 시험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들 물어보셨지만 전공 시험은 한 60%, 인적성 시험 40% 해가지고 저희가 골라서 1, 2차 이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인재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렇고요. 제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Q&A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나면 입사 취소입니다. 예. 예,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취소입니다. 예.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성적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나요? 예. 네. 전환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점을 드리고 청년 인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규직 채용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아무래도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없으시나요? 네, 그럼 이상 마치고요. 뭐 생각하시는 바 잘 되시고 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